네,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혼인기간 5년,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가 40% 인정되면서 3억 4천만 원의 재산분할 승소한 사안입니다. 일단 이혼 사유 자체는 뭐 아주 명확하다거나 자료로 분명한 것은 아니었으나 양측은 이미 대화가 단절되고 혼인이 좀 파탄된 상태로 보이는 상태이셨고요. 특히 아이가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. 결국 뭐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셨고, 의뢰인분은 좀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? 뭐 바로 조정을 들어가서 또는 소송을 들어가서 법원 절차를 이제 활용하는 것일지, 아니면 상대방과 미리 대화를 나눠보는 것일지 고민을 하시다가 상대방에게 대화를 시도해 보셨다고 해요. 지금 내가 아이를 잘 데리고 있으니 내가 좀 아이를 키우는 쪽으로 이제 제안을 했더니, 이제 상대방이 뭐 알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럼 뭐 양육비니 뭐니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을 하셨다고 해요. 의뢰인분이 뭐 양육비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, 그리고 아이와 내가 뭐 적어도 전셋집을 구해야 될 것 같으니 그 재산 분할을 뭐 적절히 좀 생각을 해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상대방이 당황을 하면서, 아이를 너가 키울 거면은 아이를 앞으로 키울 터전도 너가 마련을 해야지 왜 재산을 요구하는 거냐, 그럴 거면 아이를 당장 데리고 와라 라고 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의뢰인분은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? 이혼을 할 때는 당연히 재산 분할이 있는 것이고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상대방과 좀 대화가 어렵겠구나,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신 것이지요. 일단 양육권 관련해서는 그간의 양육 상황을 저희가 좀 자세히 정리를 하였고, 또한 현재 아이가 안정적으로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좀 상세히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. 뭐 조정 기일이라든지 가사조사 기일에 본인만의 자료를 두껍게 갖고 와서 굉장히 열변을 토하셨다고 해요. 뭐 이 정도 두께 뭐 갖고 와서 아이와 같이 뭐 있었던 일 본인이 정리한 거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의뢰인도 나는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간혹 좀 불안해지시기도 하고, 가사조사 기일에 상대방이 너무 적극적으로 막 주장을 하니까요. 그래서 의뢰인분 마음 편하게 드시고 우리가 할 것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뭐 양육 계획서 등도 차분히 잘 정리를 했던 사안입니다. 결론적으로 양육권은 의뢰인분이 갖고 오시게 되셨고요. 양육비도 양측 소득 등을 볼 때 뭐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120만 원으로 정리되었던 사안이죠. 결국엔 또 쟁점이 재산 분할이었는데요. 우리 사안에서 약 9억 상당의 상대방 아파트,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이제 주된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상대방은 뭐 늘 본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거다. 본인 거다. 예, 그쵸? 그래서 뭐 재산분할 대상이 뭐 안 된다거나 본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주장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게 되죠. 그리고 뭐 우리 의뢰인분도 소득 생활을 하고 상대방도 소득 생활을 하였는데, 상대방 본인은 아파트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소득 또한 우리 의뢰인보다 더 높았다. 이런 주장도 이제 상당히 하게 됩니다. 재산 분할에서는 아파트가 대상이면 물론 뭐 양측 같이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혼인 기간은 한 만 5년 정도 되셨고요. 그 기여도를 이제 끌어올리는 주장을 위해서 우리 의뢰인이 이제 경제 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알뜰하게 관리를 하셨던 부분이라든지, 가사 육아를 이제 전담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정리하기에 이르렀고요. 재산 분할 전반에 대해서 40%의 기여도 인정받은 부분이 있겠고, 또 부수적으로는 이런 쟁점이 있었습니다. 의뢰인분은 공무원 연금이 있으셨는데 그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성격이 좀 특이해서 일반 회사원으로 보게 되면은 그 회사의 퇴직금 플러스 그분의 국민연금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,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데요.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그럼 나중에 따로 받자니, 나중에 수급 연령이 되려면 기간도 한참 남은 데다가 또 그 액수가 별달리 클 것 같지 않고 의뢰인도 이 사건 소송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으셨어요. 연금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아예 빼게 되는데,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을 상대방이 퇴직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상으로 주장하는 이상 상대방의 퇴직금 및 연금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성질상 형평에 맞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
상대방의 국민연금도 이제 넣게 되죠. 그래서 우리의 뭐 퇴직금을 전부 합한 것보다 뭐 상대방의 퇴직금과 연금을 합한 것이 조금 더 많았지만 우리의 것도 상당한 액수가 된다라는 걸 더 부각시키게 되었죠.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. 그래서 그걸 거의 마지막 쟁점으로 계속 집어넣으면서 좀 부각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했죠. 결론적으로 재산 분할에서도 당초 예상 합리적인 범위 내보다 좀 더 잘 나왔다. 이렇게 보인 사안입니다. 그래서 당초에는 사실 이혼을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도 했던 사안이거든요. 이혼 사유나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뭐 간혹 상대방이 본인 양육권 뺏길 것 같으면 오히려 뭐 이혼을 안 하자고 한다거나 또는 재산이 본인이 줘야 될 상황이면은 뭐 재산 안 주고 싶어서 이혼 자체를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이제 없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양측 이혼에는 이제 동의가 되고 상대방이 반소를 청구하게 되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잘 마무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.